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기초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화음과 화성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강의를 계속 하려면 용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제2장은 챕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번은 섹션, 그 밑에 1 가로는 서브 섹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보통 장, 절, 관 이렇게 가는데 1관은 화성음악의 발달입니다라고 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자, 이 챕터 3화음의 첫 번째 섹션 화음과 화성 파트에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서브 섹션에서부터 다섯 번째 서브 섹션까지 화음의 성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서브 섹션에서부터 아홉 번째 서브 섹션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첫 번째 서브 섹션에서 다섯 번째 서브 섹션까지가 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었다면 여섯 번째 서브 섹션부터가 클래식 화성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성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해요. 어떻게 이 화성을 성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백병동 화성학, 클래식 화성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섯 번째 서브 섹션에서 11번째 서브 섹션까지가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브 섹션은 사성체 구성이에요. 이 얘기는 세 개의 음을 사용해서 삼화음을 다루지만 우리가 성부화시킬 때는 네 개의 성부로 화성화를 시킵니다. 이 네 개의 성부 위에서부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SATB라고 부릅니다. 뭐를 위한 편곡이죠? 뭐를 위한 화성화인가요? 콰이어, 인성을 위한 화성화예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는 화성학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음 대 음으로 어떤 화성을 쓸 것인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위한 음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위에가 없고 레만 있었다. 이 레라는 저음부 위로 어떤 화음을 쌓아서 사람에게 연주하게 할 것인가. 맨 위에 레만 있다면 이 멜로디를 어떤 화성으로 풀이해서 사람한테 연주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해요. 인성을 다루는 거다 보기 때문에 어떤 걸 유의하셔야 되냐. 사람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콰이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마틱하게 오페라에서 아리아를 부르는 성악가가 아닌 합창단 내에서 일반인들이나 혹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나 모두 보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음역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음이나 너무 낮은 음은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요. 각 파트들이 그 음역대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 테너가 소를 낸다.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사람이 불렀을 때 자연스럽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되게 좋아하는 예제 중에 예전에 무사백동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무사백동수라는 드라마에서 검선 김광택이 백동수한테 검수를 가르쳐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이든 칼이든 손 길이의 연장선상이 불가하다. 되게 멋진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레보다 훨씬 더 아래로 콘트라베이스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튜바는 더 아래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피콜로는 이 레보다 훨씬 더 위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악기의 고음역, 저음역대는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음역대의 연장선상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인성을 위한 이 화성풀이를 사람의 목소리에 맞게 균형감 있게만 만드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옥타브 더블링을 통해서 스트링 퀄텟이라든지 금관 오중주,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화성들은 세 개의 음 혹은 네 개의 음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포지션 잡아놓고 악기의 음색과 음력에 따라서 사운드를 증폭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더블링, 옥타브 더블링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 수학적인 계산, 산수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화성풀이가 아마 훨씬 더 쉽고 재밌으실 겁니다. 자,
4개의 성부가 있을 때 가운데 2개, 알토와 테너를 내성이라고 부르고요. 맨 끝에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스를 제외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상삼성이라고 부르고 소프라노를 제외한 테너,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하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는 건 뒤로 가다 보면 간단한 용어들을 써서 이제 규칙들을 설명해요. 예를 들어 병행은 내성과 외성 상관없이 오음 병진행을 금한다. 이러면 알토, 테너가 5도가 나오던 소프라노, 베이스가 5도가 나오던 둘 다 금한다는 얘기겠죠. 음복은 내성은 금하지 않고 외성의 경우에만 금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밀집 위치와 계리 위치. 계리 위치는 밀집 위치를 설명하죠. 밀집 위치는 상삼성이 한 옥타브 이내일 때 화성을 얘기한다. 이럴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뒤쪽에 나오는 글들을 이해하실 때 훨씬 더 도움되실 거예요. 자, 7번째 서브 섹션은 화음의 중복과 생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은 3개의 음을 사용합니다. 삼화음 챕터니까. 그런데 성부는 4개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음을 중복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중복만 한번 생각해보죠. 사성부를 구성해야 해서 한 음은 필연적으로 중복해야 한다. 백병동 하성학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음을 중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근음을 중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라는 얘기는 가장 좋은 사운드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사운드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가장 균형감 있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안정적이고 필요한 소리들이 모두 다 나는 이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모던한 개념의 좋은 사운드와 이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했던 때의 좋은 사운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사운드가 좋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3도씩 쌓아서 3화음을 구성했고 맨 밑에 음을 근음, 그 위에 3음, 5음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음 근음, 그 다음 중요한 음 3음, 그 다음 중요한 음 5음이에요. 근음은 말 그대로 베이스니까 뿌리기 때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겠죠. 얘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3음은 이 3음이 미냐, 미 플랫이냐에 따라서 장단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성격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음으로 취급합니다. 5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 혹은 가장 안 중요한 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음 중복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복을 권하는 건 5음 중복입니다. 왜 3음이 두 번째로 중요한데 5음 중복을 권하지? 3음은 성격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음이 중복되게 되면 그 성격이 너무 강해져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운드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 성격이 너무 세더라.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음들은 중복이 가능해요. 3음 중복은 금하지만 이 3음 중복을 했다고 찍찍 긋고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쁩니다. 왜? 그 화음의 성격이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다른 화음들과의 균형, 밸런스가 안 맞게 돼요. 성부의 연결을 위해 한 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하기도 뭐한데 생략까지 생각해야겠죠. 생략은 5음 생략만 가능해요. 이것도 간단한 생각입니다. 도 생략해버리면 밑솔만 있네? 이거 밑솔 시인가? 도 밑솔인가? 모르겠죠. 근음은 절대 생략할 수 없겠죠. 생략해버리면 이 화성을 분석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3음을 생략해버리면 도솔만 있다라고 하면 얘가 장화음인가? 단화음인가? 알 수가 없죠.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음은 생략해도 도 미만 있거나 도 미 플랫만 있거나 그 화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은 5음만 가능합니다.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3음 중복은 안 좋다.
이건 기본적으로 주사마음일 때 그렇고요. 부사마음은 삼음중복을 추천해요. 이건 또 여기에 가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일단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사마음이라고 했을 때 1,4,5도를 떠올리고 그게 C 메이저의 1,4,5도기 때문에 주사마음은 메이저 화성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반짜리입니다. 메이저의 주사마음은 메이저예요. 하지만 마이너 스케일의 주사마음은 마이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셔야 돼요. 사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근음을 중복한 모습입니다. 균형감 있죠?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음 중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은 미를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겠죠. 삼음 중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세진다라는 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전자음악을 할 때 리버브를 걸고 하이 부분을 이렇게 깎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too bright 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리버브가 너무 밝으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운드, 삼음 중복된 사운드가 역시 too bright 한 사운드입니다. 오음을 생략해 볼게요. 오음 생략한 사운드입니다. 아직까지 태클 걸 거 없죠. 근음을 생략해 보겠습니다. 근음을 생략하니까 심이 심각해지죠.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를 생략해 버리니까 무슨 화성인지 파악할 수가 없죠. 마이너가 될지 메이저가 될지 어떤 화성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근음은 절대 생략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지 비치와 계리 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상삼성이 어느 정도의 음역대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밀지 비치는 상삼성이 한 옥타브 내에 있을 때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완전 5도 머물러 있죠. 이렇게 한 옥타브 내에 있을 때 이걸 밀지 비치, 클로즈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계리 위치는 상삼성이 한 옥타브 이상 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삼성의 솔, 미, 도 한 옥타브 이상을 벗어나 있죠. 이게 계리 위치입니다. 자, 밀지 비치를 푸실 때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실용음악적인 풀이에서 이런 이제 모습이 등장해요. 클래식 화성학에서 접근하는 사성체 구성의 SATB는 반드시 이렇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사성부로 구분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들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작곡가 학생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피아노 곡 쓸 때 왼손 파트, 오른손 파트로 이성부로만 구분하던 음악을 우리가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에서 사성부 체계로 나누는 피아노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께서 잘했어 라고 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사성부 체계로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옥타브 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리 위치로 보통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게 돼요. 반드시 계리 위치만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밀집 위치로만 안 푸시면 밀집 위치는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등장했다고 전혀 뭐 이상한 사운드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선부가 한 옥타브 안에 모여 있구나 이거예요. 구분하셔야 되는 건 사성부로 분류해라. 이렇게 왼손 오른손으로 표기하는 건 약간 실용음악적인 접근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밀집 위치로 풀었을 때 지금 보시면 솔과 미, 소프라노, 알토, 3도입니다. 알토, 테너, 3도죠. 이게 옥타브 룰이에요. 각 성부는 옥타브 이내의 음정을 가져야 된다. 이 계리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 미, 소프라노, 알토, 알토, 테너, 미와 솔 역시 한 옥타브 안에 모여있죠.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게 옥타브 룰입니다. 옥타브 룰이 틀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소프라노가 도에 있는데 내가 알토를 솔을 썼다. 한 옥타브 이상 벌어지죠. 공허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금합니다. 여러분이 푸시는 모든 화성학의 사성부에 각각의 성부들 소프라노, 알토, 알토, 테너는 한 옥타브 내에 모여 있어야 돼요. 이 삼성들은. 그러면 테너와 베이스는 어떡하냐? 한 옥타브 이상 벌어질 것을 권합니다. 이상 벌어져도 돼요. 이건 또 왜 그러냐? 배음 현상 때문에 그래요. 배음 현상을 보시면 저음역에서 소리가 발생되고 옥타브라는 넓은 음정 8, 5, 4, 3, 2 이렇게 좁아지죠. 저음역 때는 넓은 음정 관계를 갖는 게 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저음역 대에서 예를 들면 이 사운드를 쓰게 되면 단삼도입니다. 안 이쁘죠? 탁하죠. 이 사운드 어제 들으셨던 이 사운드예요. 근데 이걸 2옥타브만 아래로 갖고 가서 지저분하고 탁하죠. 저음역일수록 그 위로 발생되는 배음열들이 많아지는데 좁은 음정 관계로 뭉치면 얘네들이 더 다닥다닥 붙어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와 테너는 넓게 벌리는 걸 허용합니다. 한 옥타브 이상 얼마든지 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좁은 음정 관계를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9번째 서브 섹션은 화음의 진행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 화음 진행이 있어요. 백병동 화성학에서는 3가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화성학을 늘 가르칠 때는 4번째 유사진행을 가르칩니다. 일단 병진행, 반진행, 사진행, 유사진행이 있어요. 병진행 parallel, 반진행 contrary, 사진행 oblique, 유사진행 similar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움직임이에요. 병진행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음정이 움직였을 때 그걸 병진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솔은 시로 3도 점프했고 도는 미로 역시 3도 점프하죠. 상행으로 3도씩. 이게 바로 병진행입니다. 이게 뒤에서 금하게 될 병행 5도의 모습이에요. 사운드 어떤가요? 뭔가 공허하죠. 병진행은 특별히 주의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3도하고 6도만 병진행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완전 음정인 옥타브 혹은 유니즌 그 다음에 완전 5도 완전 4도는 병진행으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반진행은 말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행이 있다면 하행. 이때는 다른 방향, 같거나 다른 음정. 솔이 시로, 미가 레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반진행이에요. 화성을 푸실 때 가장 추천드리는 진행입니다. 이 사성체 구성의 성부의 풀이는 성부의 독립성을 보존하되
조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 독립성과 조화는 사람이 이 곡을 부른다면 예를 들어 르네상스 중세 바로크 시대의 어떤 합창곡을 생각해 보면 아로만 이루어진 곡이 있나요? 뭐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 가사를 가지고 있죠. 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부 구성만 갖고 있어도 각각 성부들, 여자 목소리가 부르는 가사와 남자 목소리가 부르는 가사, 성부들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구분을 주려면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가장 음악적인 진행으로 그 성부의 독립성을 줍니다. 사진행은 하나가 머물러 있고 다른 애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두 개의 성부만 예제로 보여놔서 마치 하나 머무르고 하나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행은 움직임이 있을 때 머무는 성부가 있으면 그게 사진행입니다. 그래서 사진행을 사용하시면 화성들을 잘 붙여서 쓰실 수 있어요. 이 화성풀이를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첫 번째 규칙은 클로즈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밀집 위치의 그 클로즈가 아니라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 배울 때도 C 코드 있고 그 다음에 G 코드 있고 그 다음에 A 코드 있고 근접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진행을 사용하시면 그 밸런스를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유사진행은 뭐냐면 병진행이랑 비슷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음정일 때, 이때 이걸 시밀러, 유사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할 때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뒤늦게 등장하는, 도착하는 음정이 완전 음정이죠. 옥타브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배음 현상을 본 겁니다. 완전 음정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정이야. 그래서 완전 음정 쓸 때는 조심해. 여기에서 어떤 음정으로 도착했을 때 그 음정이 완전 음정이다. 이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병진행은 쓸 수 없고, 유사진행일 때는 음복이 발생하나 안 발생하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입법을 배워도 완전 음정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일종 대입법이다라고 하면 완전 음정은 처음과 끝, 중간에 5도 한 번 정도만 완전 음정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3도와 6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종결 대입법 책을 쭉 놓고 그냥 대입법이 뭔가요?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3도, 6도만 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화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완전 음정이 등장할 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이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소프라노 음을 뭘 쓸지, 소프라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베이스 음을 뭘 쓸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때 완전 음정, 베이스에 도가 있는데 나 소프라노도 도로 시작할 거야. 완전 음정이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완전 음정을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음정을 쓸 때는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진행, 뒤에 가면 금하게 돼요. 하지만 3도 병진행은 괜찮습니다. 반진행, 언제나 추천해요. 그런데 반진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완전 음정의 2번 반복도 반진행인 병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금해요. 좋은 사운드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도, 솔 음정이 반진행해서 솔이 레로, 도가 솔로 내려가서 완전 오도가 옥타브가 된다고 해도 이것 또한 좋은 진행 아닙니다. 이거 병진행도 아니고 음복도 아니에요. 뒤에서 금하는 규칙들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 음정이 2번 이렇게 강렬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진행과 유사진행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런 이제 문제들을 피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면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등장합니다. 사성체를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인성을 위함이다. 반드시 사람이 부르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음정들 쓰지 말아라. 너무 높은 너무 낮은 쓰지 말아라. 인성 목소리가 균형을 가지면 그건 어떤 악기가 대체된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갖는다. 기억하시고요. 3화음입니다. 3개의 음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한 음을 중복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순서로 중복할 것인가? 이게 주사마음일 때랑 부사마음일 때랑 조금 다르니까 기억하시고요. 생략은 5음만 가능하다. 밀집 위치와 계리 위치가 있고 밀집 위치로만 문제를 푸시란 얘기도 계리 위치로만 문제를 푸시란 얘기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서 등장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푸실 때 내가 밀집 위치로 지금 선택을 했는지 계리 위치로 선택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고 예를 통해서 하나를 더 팁을 드리면 옥타브를 각 성부들 소프라노 알토, 알토 테너 소프라노하고 테너 아닙니다. 소프라노 알토, 알토하고 테너 사이는 한 옥타브 이내여야 되고 베이스와 테너는 한 옥타브 이상 벌어져도 된다. 저음역 때는 음정이 넓을수록 좋은 사운드가 난다. 화음의 진행, 병진행, 반진행, 사진행, 유사진행이 있고 패러럴, 컨트레리, 어블리크, 시밀러가 있고 각각 특징들이 있고 어떤 진행을 더 많이 써라, 어떤 진행이 최고의 진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성들이 있고 중요도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반진행 최고입니다. 그 다음 사진행, 그 다음 유사진행, 병진행은 정말 조심히 이런 진행들을 통해서 완전 음정을 다루실 땐 옥타브, 완전 5도, 완전 4도를 다루실 때는 아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